스마트 팩토리 SQC 샘플링 검사 1 실습 동영상입니다. 네, 샘플링 검사 파트를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많고 과제를 내보면 좀 뭐랄까 점수가 잘 안 나와서 네, 뭐 좀 도움을 준다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고 보완을 해야 되겠다, 보강 자료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네, 샘플링 검사 중에서 개수형 샘플링 검사에 대한 우선 연습 문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연습 문제 몇 개 안 되는데요. 네,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요. 앞부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유튜브 얘기를 요즘 동영상 찍으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유튜브가 뭐 사람마다 뭐 유튜브 보는 게 다 다르니까 그게 자기를 많이 드러내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유튜브들 알고리즘을 보여드리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방금도 쇼박스 최신화 하나 봤고요. 우리 김계란 피지컬 갤러리 재미죠. 빡빡이 아저씨야 뭐 이런 것도 뭐 주로 이제 유머가 많은데, 유머랑 스포츠, 그러니까 유머 중에 이제 그 예능까지 합쳐서 말고는 주로 뭘 보냐면은 아예 제가 구독을 한 것들을 따져보면은 약간 좀 제 나름대로 남들이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 이런 것들이에요. 조승연의 탐구 생활 중에서 이게 아니고 이건 F1이고, 조승연의 탐구 생활 중에서 이제 주로 여행이나 외국 문화에 관한 것들, 제가 외국 문화에 관한 것들을 좀 재밌어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재밌어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진 내용들을 좀 찾아서 보려고 해요. 뭐 이탈리아나 뭐 영국이나 뭐 이런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뭐 그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겠지만 뭐 영국 남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올리버 쌤 있죠. 네. 그 러시아 여자분이 이제 나도 국뽕 유튜브 해야 되나 그래서 댓글로 나다라고 나타나서 유명해진 한국 여성분과 결혼해서 텍사스에 살고 있고 진돗개를 키우고 있는 올리버 쌤인데, 영어 표현 같은 것들도 많이 가르쳐 주고요. 이건 회원 전용이긴 한데, 그거 말고 뭐 이렇게 아기 키우는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그냥 뭐 사는 모습들이 이제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해줘서 좋아하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문화를 보기 위해서 제가 보는 채널은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뭐 다른 데서 잠깐 얘기했는데, 요 마치다 부장님이 일본 사람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세요. 네, 인기 동영상이 뭐가 있지? 옛날 동영상 중에 보면은 그냥 부동산 소개하는 건데, 이게 과연 이게 한국 사람이 아닐 수가 있나? 일단 아직 공사 물건 있거든. 아직. 근데 여기가 이제 완공이 되어서, 이제, 뭐 거의 완공이 됐는데, 조금 이제 정리가 아직 덜 된 상태고, 이제, 추가 공사를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완전히 완공이 되는데, 이제 마치다 부장님이니까. 네. 알고 봤더니 이제 교포신가 그렇고, 근데 이제 일본 국적을 가지고, 교포는 아니고 이제 혼혈이신 것 같고, 이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셨기 때문에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신다는데, 이제 처음에는 부동산, 자기들이 운영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다가 지금은 뭐 거의 그냥 이 일본 문화에 대한 소개 채널이 돼서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고, 그 중에 최근에 봤던 거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해녀 분들이 하시는, 일본에서도 쉽게 가기 힘든 해녀분들이 하시는 가게에 이제 간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어디 있을까? 그게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아무튼 그걸 보면서 저런 데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일본어를 못하면 못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차이,
일본은 왜 이런 쪽이 발달했고 한국은 왜 이런 쪽이 발달했고 이런 차이가 무엇일까를 얘기를 해주는 한국 울산에서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여러 번 하고 일본 부인과 함께 지금 홋카이도에서 살고 계시는 요 분이 박씨라서 박가는데 굉장히 좀 수준 있게 정리를 해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을 해주세요. 그래서 요 동영상을 종종 그냥 토크쇼 보듯이 이렇게 틀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뭐 가볍게 보는 건 뭐 별다리 유니버스 옛날에 그 비정상회담 나왔던 멤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토크쇼인데 약간 스튜디오도 빌려서 정식 토크쇼처럼 하는데 이 중에서 재밌었던 거는 이제 술에 관한 주제가 몇 번 나왔는데 술에 관한 주제를 다뤘던 것들이 굉장히 재밌었고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먹으러 다니는 것도 뭐 재밌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외국의 문화를 좀 간접적으로나마 그렇게 체험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재밌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재밌어 하시는 게 있으면 발굴하셔서 저에게도 좀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뭐 이 채널들에 대해서 혹시 이 컨텐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할 일이 있으면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약간 메타 채널 같이 되는 그런 느낌이네. 네. 샘플링 검사에 대한 연습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좀 확대해서 보죠. 이걸 태블릿에다 놓고 막 이렇게 메모까지 해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마우스랑 그 펜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서 오늘은 그냥 키보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0가 2%, P1이 8%. 그러니까 좋은 품질은 2%, 나쁜 품질은 8%의 불량률을 가지는 불량률을 가질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인 놈은 가능하면 합격시키고 8%인 놈은 가능하면 불합격시키고 싶은 그 샘플링 검사입니다. 그래서 알파 생산자 위험, 그러니까 2%가 불합격할 확률은 5%, 8%가 합격할 확률, 즉 베타 소비자 위험은 10%로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 P0, P1을 놓고 이렇게 샘플 크기에 따라 합격 판정 개수를 이렇게 넣으면 제가 생산자 위험과 소비자 위험이 계산되게 해놨어요. 예를 들면 이걸 다 50으로 바꿔보면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50으로 해보면은 여기가 계산되는 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생산자 위험은 50개 중에 0이 불량이 하나도 없어야지만 합격을 한다라고 했을 때 2%의 불량률을 가진 놈이 합격을 못하고 불합격할 확률이 얼마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1-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쓰고 어떻게 되죠? 합격할 확률을 구한 다음에 50개 중에 0개가 나온 거죠. 불량률은 2%, 이게 고정이고요. 뭐 누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죠. 누적으로 해야 되겠죠. 0개, 1개, 2개, 3개 늘어나니까. 이렇게 되면 이 뒤쪽 부분은 합격할 확률이거든요. 2%로 50개를 뽑았는데 불량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합격하는 거죠. 합격할 확률에서 합격할 확률을 1에서 빼주니까 이게 불합격할 확률이 됩니다. 따라서 2%인 그 좋은 로트에서 샘플링을 했을 때 이게 불합격이 나와버리는 그런 확률을 계산한 것이 됩니다. 그게 63.58%나 돼요. 소비자 위험은 반대로 8%인 놈이 합격할 확률이니까 1-가 아니고 그냥 해주면 되고요. 8%를 이 자리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래쪽으로 복사를 할 거니까 이렇게 F4를 눌러서 고정을 해줬죠. 앞에 달러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래쪽도 다 이렇게 똑같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51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하나씩 이렇게 따라 내려왔는데 2%는 그 자리에 그대로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제가 이걸 조건부 서식을 넣어놨어요. 조건부 서식을 어떻게 넣었냐면 서식에다가 조건부 서식을 보면은 맞춤 수식이 요 셀에 대해서 요 값들이 요 알파 C8번보다 크면은 이걸 빨간색으로 한다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이쪽은 조건부 서식이
당연히 마찬가지로 여기 D8, 그러니까 베타 10%보다 크면은 빨간색으로 칠해지도록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생산자 위험과 소비자 위험을 동시에 만족하는 샘플링 검사가 없어요. 그죠? 없고, 그나마 제일 가까웠던 이 케이스도 보면 50의 2라는 그 검사 규칙을 만들었을 때 생산자 위험이 7.8%나 돼서 안 좋고 소비자 위험은 22%나 돼서 안 좋아요. 하나 줄이면 소비자 위험은 8%로 줄어들어서 괜찮은데 생산자 위험이 26%나 됩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럼 샘플링 크기를 좀 늘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0으로 한번 쭉 늘려봤어요. 70으로 늘려도 여전히 둘 다 파란색이 되는 곳이 안 나타나고 제일 좋은 곳에서 70의 3에서 5.19, 17.9로 생산자 소비자 위험이 다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으로 화끈하게 늘려보면 100이면 되겠지 하면은 여기 100의 4 지점에서 소비자 위험은 괜찮은데 생산자 위험은 5%를 살짝 넘어가요. 이 정도면 그냥 무시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래도 되긴 한데 우리가 계수 규준형을 하기로 했으니까 굳이 한 번 더 해보자면 110에서도 아슬아슬하게 안 되고요. 여기도 아슬아슬, 여기도 아슬아슬 안 됩니다. 드디어 아까 본 것처럼 120에서 비로소 120개 중에 5개까지는 합격시켜준다라는 샘플링 검사를 했을 때 생산자 위험이 3.41%, 소비자 위험이 7.53%로 다 충족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준을 삼는 건 120개를 뽑으면 되고요. 분량이 5개 이하면 합격시키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 제가 데이터를 1번, 2번부터 이렇게 500번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런 다음에 1이 분량인데 000 있다가 중간에 1이 이렇게 한 번씩 있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난수도 이렇게 다 넣어 놨고요. 이걸 통해서 샘플을 몇 개를 뽑아야 되냐면 1번부터 아까 본 것처럼 120개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120을 만들어 놓고요. 샘플은 우리가 몇 번 살펴봤지만 요 난수를 우선 가져온 다음에 요 자리에 있는 난수입니다. 네, 요 난수를 가져와서 그 난수가 이 난수 전체 1번부터 몇백 번이 300번이었나? 하여튼 500번이군요. 그 500번의 500개의 난수 전체 중에 이 난수가 몇 등에 해당하는지를 뽑아온 다음에 그러면 요게 얼마일까요? 지금 계산이 안 되나? 원래 이렇게 계산이 중간에 보이는데? 네. (434등이네요) 네. 434등에 해당하는 놈이 뽑혔어요. 이 난수가 434등입니다. 전체 중에. 그럼 434번에 해당하는 요 넘버와 데이터의 매트릭스를 다 골라서 500개 중에 요 434등에 해당하는 놈의 두 번째 열, 요 데이터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대로 하면 434번. 여기를 선택해서 요 두 번째 값 0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요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방금 요 식에.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다 붙여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요 난수 위치만 바뀌어야 되고 나머지는 다 고정이니까 다 이렇게 F4로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 붙이면 1번부터 120번까지 쭉 붙이면 중간중간에 그래도 1이 나와요. 그죠? 네, 중간중간에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량이 총 몇 개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분량이 몇 개인지는 썸을 120개를 다 해주면 됩니다. 이 샘플로 뽑은 것들을. 그랬더니 총 몇 개가 나왔냐면 5개가 나왔어요. 5개까지 우리가 합격이라고 했으니까 이 전체 루트 500개는 합격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런 식으로 개수 규준형 샘플링 검사를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수 규준형 샘플링 검사 예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연습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데 앞에서 본 거랑 똑같은 기준을 보겠습니다. 2%, 8%, 5%, 10%인데 P0, P1, 알파, 베타가 이거를 표를 가지고 계산을 해볼게요. 표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개수 규준형 1의 샘플링 검사표에서 2%니까 P0가 2%니까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요 지점을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P1은 네, 8%였죠. 네, 그러면 여기 잠시만요. 네. 2%, 8% 맞죠? 네. 왜 이래 이거? 네. 8%니까 120에 6 이렇게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2%가 여기군요. 네, 여기니까 8% 하면 100에 4가 됩니다. 100에 4. 100에 4 지점이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을 하면 n은 100, c는 4인 그 값이 선택이 됩니다. 따라서 샘플은 100개를 뽑고 4개까지 합격인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해서 또 똑같이 하되 이번에는 샘플이 1번부터 120번까지가 아니라 100번까지예요. 그렇게 해서 뽑아가지고 봤더니 운이 좋게 20개 덜 뽑았더니 분량도 하나 적게 됐네요. 그랬더니 네, 역시나 도합 4개가 네, 분량이 있으니까 분량 합격 판정 개수랑 같은 숫자니까 역시 이 루트 전체는 합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연습 문제를 통해서 개수 규준형 샘플링 검사를 그냥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 방법과 표를 이용하는 방법을 봤는데 표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디자인한 거에 비해서 완전히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다 100을 넣어 볼게요. 100의 4였잖아요. 100의 4회면은 생산자 위험이 아까 우리가 요거 보고 지나갔잖아요. 5.08%로 생산자 위험이 5%를 살짝 넘어가요. 그런데 이제 5% 근처니까 그냥 쓰자라고 이제 저 표에는 만들어져 있는 거고 우리는 5% 넘으니까 안 돼 라고 해서 20개를 더 뽑자 라고 해서 120에 오면은 생산자 위험이 3.42%로 훨씬 작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은 좀 더 들겠지만 이게 생산자 소비자 위험을 더 줄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수 AQL 지표형 1회 샘플링 검사 KSQ ISO 2859-1 네, 기준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P0가 2%인 경우가 없어가지고요. 지표형에서는 2.5%로 바꿨습니다. P1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AQL만 보기 때문에 LQ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따라서 베타는 없고요. 소비자 위험, 생산자 위험 알파만 결정을 하면 되고 그게 5%입니다. 로트 크기가 2000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검사 수준은 일반 2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표를 사용해서 우선 샘플 문자를 찾아야 돼요. 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트 크기가 2000개니까 여기겠죠. 1200에서 3200 사이. 일반 검사 수준 2면은 여기입니다. K가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샘플 문자 K고요. 엄격도가 보통이니까 그 보통을 가지고 역시 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여기 표가 없구나. 네, 표를 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K가 있고요. K에다가 AQL이 2.5라고 했으니까 여기겠네요. 여기 K면은 샘플 크기는 125가 되고요. 2.5랑 만나는 지점을 찾으면 7은 합격, 8은 불합격이 되겠어요. 따라서 어디 갔니?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잖아. 네. 125에다가 7까지 합격을 시키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또 이 다음부터는 똑같아서 이 샘플에서 뭐 샘플 크기는 몇천 개라고 했지만 여기는 똑같이 그냥 500개만 만들어 놨고요. 네, 125개를 뽑으면 되겠습니다. 125개를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브이룩업으로 뽑아주면 네, 이렇게 분량이 있고 125개에 대해서 합을 해주면 128N까지인데요. 합을 해주면 분량이 5개라서 네, 7개보다 적으면 되는데 5개니까 합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AQL 개수 AQL 지표형 1회 샘플링 검사를 한번 연습해 봤습니다. 간단하죠? 금방 했죠? 네, 시간 별로 안 걸렸죠? 물론 저는 이걸 타이핑하는 시간이 안 들어갔습니다만 미리 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침착하게 한다면 보통 5분에서 10분이면
길게 잡아도 10분이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샘플링 검사 파트를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많고, 과제를 내보면 좀 뭐랄까 점수가 잘 안 나와서, 네, 뭐 좀 도움을 준다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고, 보완을 해야 되겠다, 보강 자료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네, 샘플링 검사 중에서 개수형 샘플링 검사에 대한 우선 연습 문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연습 문제 몇 개 안 되는데요. 네,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요. 앞부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유튜브 얘기를 요즘 동영상 찍으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유튜브가 뭐 사람마다 뭐 유튜브 보는 게 다 다르니까 그게 자기를 많이 드러내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유튜브들 알고리즘을 보여드리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방금도 쇼박스 최신화 하나 봤고요. 우리 김계란 피지컬 갤러리 재밌죠. 빡빡이 아저씨야 뭐 이런 것도, 뭐 주로 이제 유머가 많은데, 유머랑 스포츠, 그러니까 유머 중에 이제 예능까지 합쳐서, 말고는 주로 뭘 보냐면은 아예 제가 구독을 한 것들을 따져 보면은 약간 좀 제 나름대로 남들이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 이런 것들이에요. 조승연의 탐구 생활 중에서 이게 아니고 이건 F1이고, 조승연의 탐구 생활 중에서 이제 주로 여행이나 외국 문화에 관한 것들, 제가 외국 문화에 관한 것들을 좀 재밌어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재밌어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진 내용들을 좀 찾아서 보려고 해요. 뭐 이탈리아나 뭐 영국이나 뭐 이런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뭐 그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겠지만, 뭐 영국 남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올리버 쌤 있죠. 네. 러시아 여자분이 이제 나도 국뽕 유튜브 해야 되나, 그래서 댓글로 나다라고 나타나서 유명해진, 한국 여성분과 결혼해서 텍사스에 살고 있고 진돗개를 키우고 있는 올리버 쌤인데, 영어 표현 같은 것들도 많이 가르쳐 주고요. 이건 회원 전용이긴 한데, 그거 말고 뭐 이렇게 아기 키우는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그냥 뭐 사는 모습들이 이제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해줘서 좋아하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문화를 보기 위해서 제가 보는 채널은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뭐 다른 데서 잠깐 얘기했는데, 요 마치다 부장님이 일본 사람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세요. 네, 인기 동영상이 뭐가 있지? 옛날 동영상 중에 보면은 그냥 부동산 소개하는 건데, 이게 과연 이게 한국 사람이 아닐 수가 있나? 일단 아직 공사 물건 있거든. 아직. 근데 여기가 이제 완공이 되어서, 이제 뭐 거의 완공이 됐는데, 조금 이제 정리가 아직 덜 된 상태고, 이제 추가 공사를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완전히 완공이 되는데, 이제 마치다 부장님이니까, 네. 알고 봤더니 이제 교포신가 그렇고, 근데 이제 일본 국적을 가지고, 교포는 아니고 이제 혼혈이신 것 같고, 이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셨기 때문에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신다는데, 이제 처음에는 자기들이 운영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다가, 지금은 뭐 거의 그냥 이 일본 문화에 대한 소개 채널이 돼서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고, 그 중에 최근에 봤던 거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해녀 분들이 하시는, 일본에서도 쉽게 가기 힘든 해녀 분들이 하시는 가게에 이제 간 그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어디 있을까? 그게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아무튼 그걸 보면서 저런 데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일본어를 못하면 못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차이, 일본은 왜 이런 쪽이 발달했고 한국은 왜 이런 쪽이 발달했고, 이런 차이가
무엇일까를 얘기를 해주는 한국 울산에서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여러 번 하고 일본 부인과 함께 지금 홋카이도에서 살고 계시는 요 분이 박씨라서 박가는데 굉장히 좀 수준 있게 정리를 해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을 해주세요. 그래서 요 동영상을 종종 그냥 토크쇼 보듯이 이렇게 틀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뭐 가볍게 보는 건 뭐 별다리 유니버스 옛날에 그 비정상회담 나왔던 멤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토크쇼인데 약간 스튜디오도 빌려서 정식 토크쇼처럼 하는데 이 중에서 재밌었던 거는 이제 술에 관한 주제가 몇 번 나왔는데 술에 관한 주제를 다뤘던 것들이 굉장히 재밌었고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먹으러 다니는 것도 뭐 재밌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외국의 문화를 좀 간접적으로나마 그렇게 체험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재밌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재밌어 하시는 게 있으면 발굴하셔서 저에게도 좀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뭐 이 채널들에 대해서 혹시 이 컨텐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할 일이 있으면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약간 메타 채널 같이 되는 그런 느낌이네.